자, 그렇다면 어제 새벽 4시 이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도대체 징계위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을까? 우리 취재 기자들이 그 징계위 어제의 주요 장면들을 취재했습니다. 징계위는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취재할 수도 없고 언론사 기자가 그 안에서 배석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취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취재 기자들의 취재 역량이 발휘돼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비공개된 어제 징계위의 주요 장면들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장면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항의를 하며 퇴장을 한 그 장면이 아마 어제의 장면 중에서 가장 주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장면에 주목하십시오. 윤 측 항의 퇴장, 최후 진술 거부, 일방 종결. 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 1차에 이어서 또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당일 돌연 증인 출석을 안 했습니다. 대신 진술서를 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법적 의미 잠시 후에 풀어보겠고요. 중요한 건 심 국장 진술서가 나왔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징계 결과 내지 말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시간을 달라. 라고 요구를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의 최후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하라라고 징계위가 얘기하자 윤 총장 측에서는 반대 신문 박탈했다. 최후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며 거세게 항의를 하고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 총장 측의 최후 진술 없이 징계위는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 끝! 9시간 20분 만에 회의가 파행됐고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강행하게 된 겁니다. 윤 총장 측이 최후 진술을 거부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나온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받거나 예, 물론 말씀드렸죠. 예, 어떤 반응을 좀 보셨는지. 글쎄요, 뭐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특별한 반응은 안 보셨고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상당히 어제 양측이 불꽃 튀는 장면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이 장면을 취재 기자로서 어떻게 봤습니까? 굉장히 어쨌든 대통령이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과연 마지막까지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위가 노력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제 처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처음 이제 진술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사에게 따르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도 2개의 진술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서가 3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인신문을 했죠. 5명이나 증인신문을 하면서 윤 총장 측의 표현을 그대로 빌으면 유의미한 증언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서가 한 3개가 있는 거고 또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최후 진술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먼저 정한주 위원장이 그럼 내일 오후면 괜찮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일 오후도 너무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가 있어라 우리끼리 좀 회의를 해보겠다 하고 나서 징계위원들이 다시 정한주 위원장이 다시 불러서 1시간 내로 최후 진술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최후 진술을 거부하고 바로 퇴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정한주 위원장도 그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온 걸 알고 있는 거죠. 진술서가 새로 나왔고 그리고 유의미한 증언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최후 진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내일 오후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 또 시간을 끌기 힘들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바로 1시간 뒤에 진술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어차피 이 사안은 누구나 다 지금 이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든 행정법으로 가겠다는 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방어권을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좀 징계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기자적인 관점에서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주어졌느냐와 관련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 더욱더 돋보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등을 포함해서 윤 총장 측이 거세게 항의하고
징계위에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양측의 대화 장면을 취재하여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한 대화 장면이라는 것 감안하시고 상세히 들여다보시죠. 정한중 징계위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취재를 한 겁니다. 어제 시각은 오후 7시 30분 증인신문 뒤입니다. 먼저 윤 총장 측이 이렇게 얘기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 자, 이에 대해서 최종 의견 진술 준비에도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회의에서 이를 진행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그러면 내일 오후면 되겠냐라고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윤 총장 측이 내일 오후도 빠르다. 하루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자 정한중 위원장이 그렇다면 위원들과 좀 협의할 테니 나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이 퇴장했다가 다시 재입장했는데 돌연 오늘 종결한다. 1시간 뒤에 최종 진술하라 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하는 거 불가능하다. 아니 당초에 내일 오후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항의가 소용없었습니다. 최종 진술 거부하겠다라며 퇴장을 했고 그러자 정한중 위원장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다. 자, 징계위 종결하겠다. 라고 끝냈다더라. 라는 게 취재 기자들의 취재 내용이고 상세하게 오늘 동아일보 등에 대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참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일단은 윤 총장 측의 입장과 주장이 많이 반영이 된 대화 내용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 어떤 징계 절차에서 정당성의 중요한 부분이 소명 기회를 적절하게 주었느냐에 대한 논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정원의 정인도 채택했고 또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당신들이 그 변론의 기회를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을 갖고 충분히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판단은 이렇게 날짜가 지연되고 하면 아마 심재철 국장이 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건들이 외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을 많이 줄수록 징계위원회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에 하나 이제 이영구 차관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외부 분들하고 논의 과정이 개입됐을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시점상에 그렇게 짧아진 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복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얘기했던 위원장이 얘기했던 소명 기회를 적절히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이렇게 법리적 해설이나 또 법원에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징계의 정당성의 뒷받침에 대한 영역이 바로 소명기회 부여거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대목이 소명기회 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보도대로라면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징계위원장은 왜 말을 바꿨을까? 이 보도가 맞다면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방금 보셨던 그 대화가 끝난 직후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무고하고 징계 사유가 안 된다, 누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징계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확정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미흡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결과가 짜여져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지금 사실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이야기 전원으로서 이 같은 대화도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이 전원대로라면 왜 징계위원장이 내일 오면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나가 있으라 라고 하고 돌연 오늘 끝나겠다 1시간 뒤에 최종 준비하라 라고 말을 바꿨을까요?
제가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예.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제 여러 가지 그 증인들 진술이라든가 진술서를 보면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었다고 징계위 내부에서는 생각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시간을 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예. 제가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이 저는 뭐 대부분 정직으로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징계위가 열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여당 중진 의원이 갑자기 라디오에 나와서 정직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설훈 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해임으로 시작된 이 징계 얘기가 점점 쭈그러들면서 지금 정직을 뭐 6개월이냐 1개월이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면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하루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2, 3일을 줬었을 때의 정무적 판단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징계 결과 얘기를 이렇게 결과를 쭉 보면 사유와 수위 간의 불균형도 있고 저는 절차적으로도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했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윤 총장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징계위 측의 반박과 반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사실 숨겨져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정혁진 변호사에게 드릴 건데 심재철 국장이 애초에 징계위원이었다가 본인이 회피를 하고 징계에게 다시 증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돌연 출석을 하지 않고 문건으로 입장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검사징계법에 보면요. 2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증인 및 감정인의 선서 등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 선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죄가 되냐면 법정이나 법정에 준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선서를 갖다가 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중죄로 처벌을 갖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애당초 그냥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들만 신문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갖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다시 반박하는 그러한 신문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 심 국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 그러니까 윤 총장의 입장은 뭐냐면은 심재철 국장이 그 낸 여러 진술서 보니까 사실과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거짓말하자니 그렇고 내 그 쓴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던데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익천 변호사님,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가 질문. 심재철 국장 건에 대해서 개인견을 준 건데 증인 선서를 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아시는데 지금 징계위에 서면으로 증인이 답변을 낸 상황인데 그 서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증인 선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벌은 안 받아요. 처벌은 안 그래요? 받는데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진술을 갖다가 한 문서를 낸 사람이 직접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진술한 게 맞다라고 해야 그 진술서가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이 되면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법적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법적인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심재철 국장의 불출석과 관련돼서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심재철 국장 직권으로 신청하셨다가 갑자기 취소하신 배경은 어떠세요?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뭐 오더받거나 이런 게 아니죠. 대통령 바로 하시나요, 장관님? 전혀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징계위원장 측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